네, 그럼 날씨 관련 소식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추분 매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추분 되니까 정말 며칠 만에 선선해지고 아침 보니까 좀 쌀쌀하기까지 하던데 당분간은 일교차 큰 날씨,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죠. 맞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직까지는 바람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으로는 아직까지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남아 있고 또 해안가 주변으로는 바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비는 이제 오진 않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 지난주까지도 맑기는 맑았습니다. 하지만 소나기가 잔뜩 내렸던 건 뭐냐면 네. 더운 열기가 누르는 맑은 날씨였기 때문에 좀 덥고 습한 공기였다면 지금은 그 근원지가 대륙에 중심을 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뭇 달라진 공기로 가을을 좀 완연하게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앞선 리포트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겪었던 날씨에 비해서도 이 낮 최고 기온과 아침 최저 기온의 극의 차이를 보면은 20도가량 기온이 넘나드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실제 체감하는 그런 온도의 정도는 얼마나 많이 춥냐라기보다는 얼마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네. 좀 몸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도 27도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았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한 10도에서 21도 정도 사이의 밤 기온. 그래서 뭐 선선하다 못해 쌀쌀하다 느끼시는 쌀쌀합니다. 분들도 있었고요. 낮에 앞서서도 뭐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는 곳도 있기도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습도가 높은 더위가 아니라 볕만 피하면 견딜 수 있을 만한 더위, 거기에다 찬바람까지 선선하게 불어주면은 30도라는 기온을 체감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일교차가 좀 심하니까 이제 당분간 좀 겉옷 하나씩은 좀 챙겨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일단 더위는 이제 완벽하게 물러갔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늦더위와 폭염은 다르겠죠? 그러겠죠. 다르죠. 그리고 기상청의 예보가 안 맞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기상청의 예보가 안 와닿다고 느끼십니까? 안 맞다는 느낌도 살짝 우리가 들고 그 있었는데. 두 가지의 측면을 좀 살피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기상청의 예보가 좀 맞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는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날씨는 몸이 느끼는 날씨에 대해서 보통 평가를 하고요. 네.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은 대기 관측이라고 해서 정량적인 기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기상청은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가을이 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늦여름, 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초가을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일 최고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야 가을로 보기 시작하고요. 일 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 상황만 봤을 때 굉장히 선선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25도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일평균 기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평균 기온이 20도를 최소 9일 정도 유지하는 상태가 되려면 10월이 넘어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한 10월 초반이 되니까 굉장히 흐린 날씨가 좀 이어지거든요. 만약에 이 흐린 날씨가 비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 계절의 변화는 비가 알려준다라고 해서 분명 북쪽에 찬 공기를 좀 끌고 오는 그런 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좀 부쩍 쌀쌀해지기 때문에 뭐 강원 산간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로 돌아서는 지역도 굉장히 이제 눈에 띌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 서서히 떨어져야 되고 10월 초반에는 그런 날씨가 나타나는 게 정상인 거고요. 이제는 밤에도 20도를 넘지 않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는 낮 최고 기온도 20도 언저리에 나타나는 기온도 이제 많아질 겁니다. 좀 서서히 이번 가을은 좀 찾아왔다라기보다는 좀 급격하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더위 때문에 정말 이번 여름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정말 뭐 빨리 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더위가 근데 내년에는 더 더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구 온난화다, 기후 변화다, 기후 재해다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일상이 됐는데 네. 이 기후가 변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뉴 노멀 형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좀 이 폭염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국내 기관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특히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에서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폭염을 예측하는 기술을 올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열흘 전부터 폭염에 대한 예보를 할 그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기상청 같은 경우에도 과거 뭐 장마백서라든지 태풍백서는 냈지만 폭염백서를 낸 적이 없는데 예. 특히 올해 안에 폭염백서를 발간을 하겠다고 말한 이유도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여름철에 나타나는 더위의 패턴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중천 뭐 더위라고 해서 티베트
티베트 고기압과 하위 부분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같이 영향을 줬는데 이게 올해만의 이벤트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올 여름에 기후가 될 가능성의 여러 가지 측면도 좀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기후 변화 이제는 여름에 유형이나 더위의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벌써부터 끔찍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극한 폭염이 끝나자 남부 지역엔 이 극한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와중에는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정춘 기자 리포트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잠수 장비를 갖추고 저수지에 들어갑니다. 이틀간 쏟아진 비에 상류에서 흙탕물이 내려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줄 하나에 의지한 채 물속을 더듬어 봅니다. 수색대원들이 시계가 아예 나오지 않고요. 오로지 손의 감각으로서 저수지 바닥을 훑으면서 그제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장흥군의 한 주택 앞에서 80대 남성이 급류에 쓸려 실종됐습니다. 당시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배수로가 침수된 상황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찼어요. 이 넘치고 물이 흘린 게. 치매를 앓는 아내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갔다가 발을 엇디뎌 변을 당했습니다. 마중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막 물이 불어날 텐데 비가 이렇게 내리면 좀 이따 오라면 되는데 시간 약속 지킨다고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결국 실종된 지 18시간이 지난 어제 오전 집에서 50m 떨어진 마을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길과 배수로를 구별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이것 말고도 전국에서 남부 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속출을 했습니다. 일단 컬럼니스트님, 일단 비가 200년 만에 이번에 한번 오는 폭우가 내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쏟아졌던 겁니까? 특히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300에서 500mm, 특히 창원은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일 강수량 하루 동안 4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1시간에 내린 비의 양이 104.9mm, 200년 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할 정도의 빈도인데 참 전년도의 그 종전의 기록값을 보면은요. 7월 7일 날 내렸던 여름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9월에 그 기록값을 갈아치웠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그렇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가을은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급격하게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었던 덥고 습한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자리를 그동안 벼르고 벼렀던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서 굉장히 강하게 충돌을 했고요. 여기에 중국 내륙으로 향해서 잔재가 흩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던 14호 태풍 플라산이 마치 유턴하듯이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튼 것도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 상층의 그 티베트 고기압이 갑자기 빠져나가고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태풍을 다시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요건들이 좀 결합을 했기 때문에 9월 치고 이례적인 그런 비가 내린 건데 그 비가 내린 양이 9월 한 달 동안 비가 내려도 150이 안 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려 하루도 하루 아니고 만에. 1시간에 1시간. 거의 뭐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앞으로 태풍이나 폭우 더 오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래도 여름비 수준만큼 가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건데 최근의 날씨가 이 상식을 뒤엎는 이 뉴노멀한 그런 기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 이런 말도 이제는 단정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찬 공기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남쪽으로 아직까지 물러가지 않은 더운 공기와 결합하는 불안정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름철에 세찬 비가 내리는 건 심하진 않을 거고요. 다만 태풍이 이제 길이 열렸기 때문에 네. 한번 태풍이 왔을 때 이런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는 태풍에 대한 호우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울 때는 좀 태풍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는데 좀 선선해지니까 태풍 이제 안 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